당연히 헷갈리겠지. 듣는데 다 알아들으면 본전도 못 찾잖아요. 이제 듣다 보면 이게 중요한 내용들이, 그러니까 기억해야 될 게, 자, 들어보세요. 페이지 108페이지에 보시면서 대답을 해보세요. 저를 봐도 돼요. 그리고 컨닝을 잘하는 것도 실력입니다. 어디 있는지 알아야 컨닝할 거 아니야. 네. 자, 갑니다. 고용인의 종류가 몇 개 있을까요? 2개 있죠. 자, 그러면 고용인 고용신고는 언제까지 할까요? 업무 개시 전까지. 그러면 고용을 하고 그 다음에 업무 개시 전까지 신고하기 전에 해야 될 게 있죠. 뭐 교육을 받게 한 후에, 그죠? 그러니까 고용신고 한다고 할 때 이 고용인은 이미 사무소에 있을까 없을까? 생각을 해봐. A라는 사람이 사무실에 와가지고 일 좀 해도 될까요? 라고 얘기했어요. 일 좀 배우고 싶은데요? 라고 얘기했어. 그럼 소장이, 그럼 집에 처 있다가 내가 신고하고 온나? 이럴 거 아니야. 그러지 않겠죠? 그러면, 아, 그래, 그러면 같이 일을 해요. 그러면 같이. 그래서 일을 하는데 언제까지 신고한다고? 그러면 이제 그죠? 자격증 있으면 소공이니까 교육도 받아야 되거든요. 실무교육 받았어요? 아니요. 그럼 실무교육도 받으러 가야 돼요. 그럼 실무교육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한다고? 신고한다는 거지. 아시겠죠? 쳐 들어가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고용관계 종료는 언제까지 할까요? 10일 이내에.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합니다. 그래서 그런 세부적인 내용이 어디 있다고? 누가 대? 그랬어, 대. 그죠? 대통령령에 있어요. 그죠? 네. 자, 그리고 이제 제목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오른쪽에 3번에 협회 통보라는 거 보이세요? 109페이지에. 그러니까 이제 고용을 했거나 고용 관계가 종료가 되면 그런 내용들을 어디 한다고? 협회에다가 통보를 해 주는 거야. 보면 대답해야 돼요. 오픈북이니까. 협회 통보하는데 언제까지 통보하라고 돼 있죠, 그게? 다음 달 10일까지. 그게 이제 포인트예요. 다음 달 10일까지. 그리고 자, 고용인의 업무 범위가 나오는데 밑에 소공 보이죠? 소속 공유에서는 뭐 한다고? 중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면 넘겨봐요. 중개보조원은요? 중개보조원은 단순 업무만 만다, 보조한다. 즉 중개업에 종사할 수는 있지만 단순 업무를 보조할 수 있지만 중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 없어요? 없다. 제가 중개 업무 수행의 예를 대표적으로 3개를 말씀드렸거든요. 해봐요. 중개 업무 수행에 해당되는 거 3개. 확인 설명, 설명 수작성, 거래 계약서 작성. 이게 가장 대표적 경우입니다. 자, 갑니다. 오른쪽. 고용인의 행위는 개공인이 책임을 지죠. 모든 행위예요? 업무상 행위예요? 업무상 행위예요. 책임을 진다라는 말이 본다요. 누구? 개공의 행위로 본다. 다 책임집니까? 업무상 행위만. 업무상 행위 이퀄 뭐였죠? 중개행위였죠. 어떤 게 중개행위더라? 주관적이에요? 객관적이에요? 객관적으로. 그죠? 지금 이렇게 대답하는 걸 시험 칠 때까지 하면 돼요. 시험 나오는 것도 이게 나와. 지금 대답하신 여러분이 대답하신 이 내용이, 이 간단한 내용이. 실수 안 하시면 돼요. 넘어가요. 저 자세한 내용은 뒤에 보면 되고. 그 다음에 가고. 자, 115페이지 가보세요. 115페이지. 갑니다. 자, 인장 뭐이죠? 인장이 뭐야? 도장. 그죠? 도장은, 인장은 등록해야 돼? 신고해야 돼? 고민을 하지 말고 책을 잘 봐. 제목이 크게 적혀 있어. 인장은 등록합니다. 신고는 내가 이거 쓸 거야 라고 알려주면 끝이에요. 그게 아니고 내가 사용하겠다라고 그죠? 알려주는데 그걸 행정관청에 비시된 공부에다가 기재하는 거. 이게 등록이에요. 내가 사용할 거 있잖아요. 그죠? 도장을 딱 등록해야 이게 찍어서 아셨죠? 그걸 공부가 있어요. 공부에다가 등록을 해요. 내가 단지 이거 쓸 거야 라고 알려주는 걸 끝난 게 아니고 아셨죠? 그러니까 인장 등록 신고서라는 서식이 있거든요. 그 신고서라는 서식을 통해서 사용할 인장을 어떻게 한다고 등록관청에 등록합니다. 듣고 있습니까?
예. 그리고 약간 조금 실수할 수 있는 게 인장 등록 신고서라는 서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신고서라는 서식 때문에 자꾸 신고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신고가 아니고 그 신고서라는 서식 제출을 통해서 등록 같은 게 만다고 공부에다가 등록하는 거 아셨죠? 그래서 인장은 등록해요, 신고해요? 등록해요. 이거 잘 봐야 돼요. 그래서 그 조문 보이죠? 자, 조문의 주어가 뭐예요? 누가? 개공 등이에요, 소공이에요? 그렇지, 그게 중요해요. 여러분 나도 풀렸고 인장 등록 누가 한다? 개공 소공이 합니다. 개공 소공이. 아셨죠? 컷 했습니까? 그 다음에 어디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딱 끊었죠. 그래서 세부적인 내용은 어디 있더라? 국토교통부령에 있어요. 그 인정의 두 번째입니다 지금. 그 다음에 사용할 인장을 등록 같은 게 어쩐다고? 등록해야 된다. 또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 뭐 해야 돼? 등록해야 돼요. 아셨죠? 그러면 이번에 개공과 소공은 중개 행위를 함에 있어서 어떻게 한다고요? 등록한 인장을 사용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요. 그러면 개공, 소공이 아까 세부적인 내용이 국토부령에 있다 그랬잖아요. 자, 한번 쫙 들어봐요. 쫙 풀어가면 끝이에요. 인장은 등록한다, 신고한다, 등록한다. 누가? 개공, 소공이 언제까지 해야 될까? 생각해 볼 때. 그치? 업무 개시 전까지 하면 돼요. 업무 개시 전까지 해야 되는데 실제로 여러분 등록하러 가잖아요. 등록하러 갈 때 등록 신청서라는 서식이겠죠. 그 등록 신청서라는 서식을 딱 보면 밑에 줄이 하나 더 있어요. 인장 등록 신고서라는 서식하고 같이 써요. 그건 무슨 말일까? 등록 신청할 때 인장 등록도 같이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개공, 소공이 업무 개시 전까지 해야 되는데 언제부터도 할 수 있어요? 등록 신청 시부터는 해야 돼,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소공은 등록이 아니잖아. 그럼 뭐야? 고용 신고하죠. 그럼 뭐랄까? 소공은 고용 신고 시부터 할 수 있고 언제까지 해야 되고 이해되죠? 자, 그럼 여기 이제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 등록하는 인장이 어떤 거냐라고 물을 거 아니에요? 자, 개공이 보면 봐봐요. 개공이 법인하고 공인중개사 두 개 나눠지죠. 소공도 자연인이죠. 그러면 자연인과 법인으로 나눌 수 있는 거야. 맞죠? 그러면 자, 크게 이걸 보통 묶어서 개인이 그래요. 그러면 개인에는 뭐 있을까? 공인중개사도 있을 거고 부칙상의 개공도 있을 거고 소공도 있을 거고 아셨죠? 이걸 다 묶어서 뭐라 그래? 개인 그래요. 그 다음에 뭐 법인으로 나뉘어지겠죠. 어떤 인장을 등록하냐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 개인은 이게 포인트예요. 인감이 아니에요. 인감이. 거래 매매 계약서를 쓸 때 인감을 쓸까요? 그냥 도장 쓸까? 아무거나 쓰면 돼. 근데 보통은 집을 사는데 뭐 쓰겠어요? 인감을 쓰겠죠? 그러면 개인의 도장 중에서 뭘 인감이라고 그럴까요? 그치? 지금 동사무소 안 그러죠? 주민자치센터에, 그죠? 주민자치센터에 인감증명법이라는 그 법에 근거해서 신고한 인장을 뭐라 불러요? 인감 그래요. 근데 개인은 인감 사용을 안 한다 했죠? 그러면 개인의 인감의 근거가 인감증명법이었죠. 인감증명법에 의해서 신고한 인장을 뭐라 한다고? 인감 그래. 근데 인감 사용을 안 한다는 말은 공인중개사법을 통틀어서 인감증명법이라는 단어 자체가 나올 수가 없어요. 뭔 말이겠죠? 개인은 인감 안 쓰니까. 인감증명법에 의해 신고한 인장으로 등록하고 이러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죠. 인감 사용 의무 자체가 없으니까. 얘기했죠? 뭘 인감이라 하는지. 그래서 인감 안 하고 인감 아니고 그냥 실명의 일정 크기의 인장이면 돼요.
전체 내용 안 봐도요. 제가 이 칠판에 지금 이거는 시험 칠 때까지 이거만 하면 돼. 실수 안 하는데. 일정 크기인데 사이즈가 7에서 30cm겠어요? 미리겠어요? 미리겠지, 그죠? 30cm 도장 이래가 적이 되는데, 그죠? 그래서 30mm, 그죠? 이렇게. 그러니까 그 실제 실명이면 돼요.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표 있죠? 거기에 나오는 이름으로 된 일정한 크기의 인장이 돼요. 그러니까 실명의 일정 크기다라고 하면 주어는 개인이겠어요? 법인이겠어요? 개인이에요. 인감이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 야간에 그 얘기하다가 야간 수업 시간에 얘기하다가 얘기 나왔던 얘기인데 뭐 이름 이제 몇 분 야간 분은 많이 안 돼요, 인원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름을 서로 다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잘 적었어요. 다 각자 이름 알고 서로 잘 지내라고. 그런데 저 이름 안 가르쳐 줄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니까 이름이 뭐 숙이나 뭐 자야나 뭐 그렇지. 진짜 숙이나 자야예요? 숙이나 자야라고. 보통 옛날에 이런 거잖아. 무슨 숙, 무슨 자, 뭐 경이, 숙경이, 인경이 뭐 그죠? 뭐 많잖아. 뭐 경자 붙거나 숙자 붙거나. 근데 말 숙자가 원래 그 이름에는 잘 안 쓰거든요. 이름에 잘 안 쓰는 이름인데 그걸 써. 그거 잘 안 써요. 원래 그 일본식이다. 자자 붙는 거. 꼬 있잖아. 중자, 중꼬. 그죠? 미자, 미꼬. 막내라고. 그런 거지, 그냥. 꼬. 자 붙는 게 일본식 이름이야. 무슨 꼬. 아사꼬 있잖아. 만나지 말았어야 했다는 거. 그건 뭔지 모르죠? 피천덕 선생의 그 인연이라는 거 있잖아. 인연인가 맞죠? 그게 뭐 마지막 그때는 만나지 말았어야 했다면서. 할미꽃이 돼 있고 막 이런. 어쨌든 그런 건데 제가 그랬어요. 이름은 마음에는 바꾸세요. 개명하세요. 그랬어요. 개명하려면 창원 오세요. 창원 소문나 있어요. 창원 지방법원이 그거 잘 해준다고. 그 판사마다 그렇게 약간 따지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 창원 지방법원까지 와서 그 개명하는 분 많아요. 그건 행복추구권이야.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 비용이 16,000원인가 얼마밖에 안 들어요. 그리고 신용상에 문제가 없으면 돼요. 경제적인 있잖아요. 그걸 이제 회피하기 위해 가지고 이름 바꾸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아니면 받아줘요. 그래서 뭐 시간도 많이 안 걸리. 그러니까 왜냐면 그러니까 이 공부를 제가 깜짝 놀랐던 게 공인중개사 공부하시는 분들도 여기 와서 부르는 이름이 다른 사람이 있더라고. 그래갖고 제가 옛날에 그 합격표에 합격자 명단 있잖아요. 이름이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지금은 번호밖에 안 나오지만. 그리고 이름을 쭉 찾아보면 경남 아니면 쭉 찾아보면 더 대충 알잖아요. 이 합격했는가. 근데 아무래도 그 이름이 없는 거야.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공부할 때 부르는 이름이었어. 말인즉슨 개명할 거예요. 였고. 그래서 나중에 바꿨냐 안 바꿨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자, 경, 숙 뭐 있죠? 민경이 사건 제 친구입니다. 민경이. 하여튼 이름 아셨죠? 실명의 일정 크기는 뭐라고? 개인이에요. 사이즈가 얼마라고? 7에서 30mm면 돼요. 근데 법인은 자 중요한 게 이거예요. 법인은 인감을 사용합니다. 그러면 개인은 아까 인감증명법이었죠. 법인은요 상업등기규칙입니다. 근거가 상업등기규칙에 의해서 뭐하라고? 신고한 인장을 등록합니다. 그러면 법인도 보세요. 사무소가 뭐 있어요? 등록해서 두는 사무소가 주사무소가 있고 분사무소 있겠죠. 주된 사무소는 상업등기규칙에 의해 신고한 법인 인장, 법인 인감을 말합니다. 법인 인장. 분사무소는 법인의 인장으로도 등록을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법인 대표 있죠. 법인 대표가 보증하는 인장으로도 등록이 돼요. 일단 종류가 몇 개죠? 2개죠. 2개라는 말은 선택이라는 뜻입니다. 선택이니까 자 제일 많이 나오는 지문 딱 처음 들을 때 인식 잘하면 돼요. 법인의 분사무소에서 중개행위 시 사용할 인장으로 법인의 대표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하여야 한다. X. 그렇지. 그것만 하면 돼. 분사무소에서 등록할 수 있는 인장이 몇 개라고?
두 개이기 때문에 선택이죠. 이것도 등록할 수 있고 이것도 등록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분사무소에 사용할 인장은 어디에 등록하겠어요? 이해하겠죠? 시험 칠 때까지도 이거밖에 안 해요. 근데 이게 실수를 하는 거야, 이제 각각은. 그러면, 자, 그러면, 이해하시겠죠? 뒤에, 그죠? 인감이 나왔다. 그러면 인감증명서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주어는 뭐겠어요? 그치, 법인. 아시죠? 그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시험 지문에 인감증명서라는 말이 나오면 주어는 뭐라고? 법인이에요. 그죠? 근데 인장을 등록하는 방식이 법인은 인감증명서를 제출할까요? 도장을 가져갈까요?가 아니라 인감증명서 제출로 대신합니다. 그게 뭐냐? 가름한답니다. 그러니까 가름한다예요? 할 수 있다요? 한다요. 그러니까 법인은 뭐 제출한다고? 인감증명서 제출하라 이 말입니다. 법인은. 자, 그 다음에 인장을 변경한다 그랬는데, 자, 변경 전에 후에 후입니다. 그죠? 며칠? 7일 이내에 등록할까요? 신고할까요? 등록. 신고란 말이 막 나올라 하죠? 등록입니다. 인장 변경이, 아까 변경의 경우도 또 안 같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인장 변경. 자, 이 다 세 분 다 잘라 나왔던 문제입니다. 전에 후에. 후니까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요? 아니죠. 변경한 경우에는 이렇게 후. 그 다음에 7일, 10일. 7일이에요. 그러니까 모르시겠으면 두 개를 붙이면 똥7 이렇게 돼요. 변7, 똥7. 아셨죠? 똥10은 아니에요. 광은 20이지. 똥광. 변7 아셨죠? 그리고 등록한다, 신고한다. 딱 이 세 군데 딱 한 번씩 바뀌어 나왔어요. 이해하겠죠? 이게 인장 다예요. 간단하죠? 시험 칠 때까지도 교재 뭐 내용이 많은데 결국 이거예요. 이거 다 맨날 하는 게 이거 이상 없어요. 볼 것도 없고. 자, 다시 봐봐요. 다시 설명드리는 거예요. 제목을 보고 봤기 때문에 여러분 대답하시는 거예요. 봐봐요. 인장은 등록한다, 신고한다? 등록한다. 누가? 인장 등록의 의무자가 누구예요? 그죠? 주어 잘 나옵니다. 개공등이라고. 개공등이라고 나오면 틀린 거 아시겠죠? 중개 보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언제? 시기. 언제까지 해야 돼? 업무 개시 전까지 해야 돼요. 언제부터 할 수 있어요? 개공은? 등록 신청 시부터. 그럼 소공은? 고용 신고 시부터. 그 다음에 등록할 인장은, 자, 개인은 인가입니다, 아니다? 아니다, 그죠? 그 대신에 뭐다? 실명의 일정한 크기고. 법인은요, 주된 사무소는요, 법인 인장을, 그죠? 분사무소는요, 법인 인장 또는 법인 대표가 보증하는 인장을. 그냥 보고 잘 대답하면 돼요. 그 다음에 넘어가요. 그 다음에 인장의 등록 장소가 어디겠어요? 아니, 인장의 등록 장소, 주분 떠나서 누구? 그렇지, 등록 관청이 하는 거지. 등록 관청에. 그 다음에 인장의 변경 등록도 하죠. 변경 전에 후에 7일, 10일 등록 신고 등록. 그죠? 그 다음에 인장 등록 방법에 인감증명서가 나왔어. 주어는 가름한다, 가름할 수 있다. 그러면 이러한 세부적인 내용은 어디 있을까요? 그렇죠. 국토교통부 령으로까지 됐죠? 그리고 넘겨봐요. 오른쪽에. 제재 뭐입니까? 제재? 등록된 인장을 사용하지 않았다, 등록하지 않았다. 제재는 정지입니다. 정지. 아셨죠? 그러면 개공이라면 업무정지, 소공이라면 그렇지. 자격정지라는 말은 누구한테만 온다고? 소공한테만. 이해됩니까? 끝. 다 했습니다. 틀릴 게 없어요. 실제로 시험 나와도. 확 들어왔죠? 안 들어와도 들어왔죠? 이러면 그거 하는 거 아셨죠? 그거 하는 거. 자, 갑니다. 119페이지. 자, 119페이지 보면서 바로 앞 시간에 제가 했어요. 유일하게 뭐라고? 그렇지. 사전신고라고, 유일하게.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휴 폐업에서 제일 중요한 게 시점이에요, 시점. 봐봐요. 자, 법 제21조
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 보입니까? 잘 따라오면 됩니다. 주어가 뭐예요? 개공은 되어 있죠. 자, 3월을 초과하는 크 잘라봐요. 그리고 휴업, 그 다음에 등록 후 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폐업 또는 휴업한 중개업을 재개하고자 하는 때에는 컷. 한때라고 그랬어요? 하고자 하는 때라고 그랬어요? 하고자 하는 때는 등록관청에 그 사실을 만나고 신고해야 한다. 그리고 휴업기간을 말할 때 변경하고자 하는 때도 또한 같다. 자, 봐요. 그러면 사전 신고의 사유가 거기 총 몇 가지예요? 거기 찾아봐요. 휴업, 폐업, 재개업, 변경. 아셨죠? 몇 개? 4개. 그 4가지의 경우는 사전 신고다, 사후 신고다. 자, 그러면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거기 내용을 보니까, 조문을 보니까 휴업하면 다 신고합니까? 3월을 초과할 때만 신고하는 거죠. 3월을 초과할 때만. 그러면 3월간 휴업할 때는 신고할까 안 할까? 안 합니다. 그거 지금 나와요. 개업 공인중개사가 3월간 휴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등록관청에 미리 신고해야 한다. X. X입니다. 신고의 대상은 뭐라고? 3월 초과할 때만 신고합니다. 그 다음에 2항 보십시오. 제1항 규정에 의한 휴업은 얼마를 초과할 수 없다? 6월을 초과할 수는 없어요. 이해하겠죠? 6월을 초과할 수는 없다. 그러면 다만 질병 등 요양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이죠?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요. 6월을 초과할 수 있어요. 그러면 개공이 있잖아요. 개공이 휴 폐업을 언제 할까요? 언제 할까? 개공이 휴업 폐업을 언제 할까? 언제? 자, 이게 대답이 막 고민하시죠? 이게 시험 공부 안 할 때 있잖아요. 제가 중개사무소 소장이 언제 휴 폐업하겠어요? 라고 여쭤보면 생각 안 하고 바로 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부를 하게 되면 이게 또 뭐 논리적으로 휴 폐업 언제 하겠어요? 그렇지. 그래 답해야지. 그렇지. 공부를 할 때는, 공부 안 할 때는 그 대답이 금방 나왔을 거야. 공부할 때는 막 생각하는 거죠. 아는 그 범위 내에서 무슨 사유가 있나. 아니고, 뭐 할 때, 그냥 신나고요. 내가 쉬고 싶으면 쉬는 거지. 근데 문제는 6월을 초과하는 건 돼, 안 돼? 원래 안 되게 돼 있죠? 안 되니까 사유가 필요한 거야. 그래서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말 수 있다고. 6월을 초과할 수 있고. 그러면 휴폐업할 때는요? 쪼대로요. 쪼대로 하십니까? 지 하고 싶을 때 하는 거지. 휴폐업 하고 싶을 때. 그죠? 그런데, 그러니까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냐. 시험에 나올 때 개업 공인중개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3월을 초과하여 휴업하고자 하는 경우에 등록관청에 미리 신고해야 된다. OX? X죠. 언제 한다고? 쪼대로. 부득이가 필요 없는 거지. 다만 6월을 초과할 때는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아시죠? 차이 아시겠죠? 그걸 물어요. 그러니까 휴업의 그 기간하고 금지하고 그리고 휴업 봐봐요. 자, 그러면 신고를 하라 그랬죠? 그건 제가 이 내용만 딱 보면 돼요. 봐봐요. 그림을 설명드릴게요. 자, 휴폐업인데 크게 한번 봐봐요. 휴업 등 그랬는데 사유가 몇 개 있다고? 휴업, 또 폐업, 그리고 재개업, 그리고 기간 변경 맞죠? 변경까지 이 4가지 사유가 신고사예요. 그리고 공인중개사법을 통틀어서 유일하게 뭐라고? 사전 신고예요. 그리고 그럼 이건 신고하니까 신고서겠죠? 신고서라는 서식이 있는데 신고서라는 서식 하나예요. 즉 뭐냐? 이 4개의 경우에 사용하는 서식이 같아야 달라요. 똑같아요. 그래서 동일 서식을 씁니다. 근데 신고를 안 하잖아. 그죠? 규제가 있겠죠? 신고라고 하는 건 내가 이렇게 할 거야 라고 알려주는 절차예요. 그러니까 신고에 대한 제재는 경미합니다. 신고를 안 했다고 해서 규제가 중하고 이렇진 않아요.
대부분의 경우에 가장 가벼운 제재가 뭐냐? 과태료입니다. 그러니까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제일 간단해요. 그러니까 신고를 안 하면 일반적으로 과제는 뭐라고? 100만 원 이하 과태료예요. 얘기했죠? 그런데 하나 예외가 있어요. 앞에 배웠던 고용인 신고 있죠? 고용인을 고용하게 되면 고용인은 누구랑 연결이 돼버리죠? 의뢰인. 이해하겠죠? 고용인을 고용하고 관련된 부분은 의뢰인하고도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거야. 그러면 고용인 관련해서 문제가 생기면 의뢰인에게 피해가 갈 수 있죠. 바로 신고는 보통 누구와 누구 관계냐면 개공과 등록관청과의 관계예요. 그죠? 의뢰인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그런데 고용인은 누구랑 이어져 있다고? 의뢰인하고요. 그래서 고용인 신고에 관한 규정만 업무정지예요. 이해하겠죠? 그럼 나머지 신고 같은 경우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고 의무 규정을 위반하게 되면 제재는 뭐라고?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그냥 제가 줄여서 100과 그래요. 100과. 그럼 500과는 뭐겠어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지. 그러니까 형벌이나 과태료, 행정처분 다 상한이에요. 상한. 그 뒤에 뭐가 있다고? 이하라는 말이 다 들어갑니다. 최고로 얼마까지? 100만 원까지 이런 말이에요. 아까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 있죠? 그것도 최고로 얼마까지? 3년까지 혹은 3천만 원까지지. 그 이상 가는 경우는 사람 죽인 거 말고 없어요. 살인죄 같은 거 그러면 3년 이상 그러잖아요. 이상. 최저야 그거는 하한이고 이건 상한이에요. 그러니까 이하란 말이 빠지면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안 돼요. 그 습관도 들어가야 돼. 자 그러면 네 가지고 이거 아셨죠? 이 세 공통점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게 있어요. 휴 폐업할 때는 가야 돼요. 가야 돼. 즉 방문 신고예요. 그럼 뭐가 안 될까?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가 안 돼요. 이해하겠죠? 왜 그럴까? 휴 폐업할 때는 등록증이죠. 등록증을 신고서에다가 첨부해서 제출해야 돼요. 그러면 휴 폐업했다는 말은 사무소에 등록증이 걸려있다, 걸려있지 않다? 걸려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재개업이라든가 변경 신고하잖아요. 이때 등록증을 첨부해서 제출할 수가 있을까? 있을 수 없죠. 등록증 이미 줬는데 재개업이나 변경이란 말은 휴업한 상태에서만 한다는 거잖아. 맞죠? 그러면 4개월간 휴업하겠다라 해서 신고했거든요. 그러다가 4개월 딱 됐어. 이제 바로 업무를 개시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다 그랬죠. 제가 왜 없다 그랬죠? 실무적으로 사무소에 뭐가 등록증이 걸려있지 않으면 중개행위를 하면 안 돼요. 이해하겠죠? 그래서 등록증을 돌려받는 절차가 필요하겠죠. 그게 뭐겠어요? 재개업 신고예요. 그러면 재개업 신고를 딱 하니까 등록관청은 등록증을 즉시 돌려줄까요? 지취업 돌려줄까요? 7일 내에 돌려줄까? 10일 내에 돌려줄까? 즉시. 지취업시라는 말은 그 의감 안에 일정한 확인 절차가 들어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알겠죠? 그 봐봐요. 보정 설정 여부를 확인하고 나면 보정 설정 있죠? 보정 설정 신고를 받으면 등록관청이 등록증을 교부하거든요. 그러면 즉시겠어요? 지취업시겠어요? 지취업시요. 왜? 보정 설정했는지 확인이라는 의미가 들어가거든. 그게. 뭔 말 알겠죠? 그러니까 등록증을 첨부합니다. 여기까지. 자, 그럼 이제 봐봐요. 등록을 했어. 이 법에서 등록한 사람 뭐라 그러죠? 개공 그러죠? 근데 등록했다라는 개공이라는 사람이 꼭 중개업 한다 그랬어요? 한다라는 의미는 아니죠. 그냥 등록한 자지. 그런데 등록했는데 3개월까지 일을 안 합니다. 그건 괜찮죠? 근데 3월이 그 기간이 초과된 거예요. 이해하겠죠? 그러면 뭐 해야 돼? 휴업 신고해야 돼요. 그죠? 안 하면 과태료 처분이에요. 그래서 초과하면 신고를 해야 되고 신고를 안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사유입니다. 아셨죠? 그러면 신고하면 얼마까지는 휴업할 수 있죠? 그렇죠. 6개월까지는. 6월까지는 가능해요. 그런데 휴업이 6월을 초과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죠? 금지되어 있고
6월을 초과하는 동안에 업을 안 한다는 말은 업을 할 의사가 없다고 봐요. 그래서 그 등록을 어떻게 한다고? 취소할 수 있어요. 등록을 만나고 취소할 수 있다. 그런데 금지되어 있지만 뭐가 있으면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6월을 초과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그럼 이해합니까? 그럼 됩니다. 다 한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지문에 아까 나왔던 거 들어보세요. 개업 공인중개사가 휴업하거나 폐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등록관청에 미리 신고해야 한다. 왜 했어? 맞는 거 같죠? 국어적으로는 맞는 말입니다. 이게 사전 신고라는 데 포인트가 주어지면 틀린 말이 아니죠. 그런데 문제는 조문은 달라요. 그럼 휴업하면 다 신고합니까? 휴업하거나 폐업하고자 하는 경우라고 했으니까 그 휴업만 하면 이면 돼요. 그렇죠? 앞에 붙어야 돼. 뭐 3월을 초과하여 휴업하고자 하는 경우에 라고 나와야 돼요. 뭔 말이겠죠? 그게 일반적인 이 지문 용하고 우리가 쓰는 말하고 조문하고 시험에서 문제하고 차이예요. 아셨죠? 그래서 어디에 사전 신고라는 데다가 포인트를 두면 앞에 말씀드렸던 그 지문이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신고의 규정을 갖고 딱 따져보면 휴업이란 말 앞에 뭐가 들어가야 3월을 초과해야 신고한다라는 규정이 돼요. 그게 빠져버리면 휴업하면 다 신고해야 돼 이 말이 돼요. 차이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그렇게만 아시면 됩니다. 그리고 역시 오른쪽 볼까요? 121페이지에 121페이지 보니까 협회 통보라는 게 있죠. 아까 고용인 신고도 통보했죠. 휴업 등도 통보를 해줍니다. 언제까지 통보할까요? 다음 달 10일까지 통보합니다. 자네 눈에 자꾸 익혀두시고 갑니다. 그러면 123페이지 보니까 서식 보이죠? 이게 별지 서식, 법정 서식, 표준 서식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목이 봐봐요. 휴업, 폐업, 재개, 기간 변경까지 총 4개 다 들어있죠. 그러니까 서식이 같아야 달라요. 똑같아요. 됐습니까? 까지 넘어갑니다. 간판 철거 보입니까? 그 장소에서 더 이상 업을 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 간판은 철거해야 되겠죠? 그래서 밑에 보십시오. 이전하죠. 이전. 사무소를 옮겼다. 그 장소에서 더 이상 일 안 하겠죠? 간판 철거해야 됩니다. 간판 철거. 이전. 또 폐업을 했어요. 간판 철거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등록 취소 처분을 받으면 일하면 안 되겠죠? 간판 철거해야 됩니다. 그런데 폐업 있잖아. 폐업 넣으면 꼭 같이 있어요. 휴폐업 이렇게 나와. 틀린 거 아시겠죠? 휴업은 업 할 거예요. 잠시 쉬는 거지. 그러니까 그 장소에서 더 이상 업을 하지 않을 때 뭔다고 간판을 철거한다. 넘어갑니다. 자, 보시고 그 다음에 131페이지 보니까요. 중개계약이 나오는데 중개계약은 개업공인중개사 있잖아요. 개공하고 의뢰인이 있어요. 중개 의뢰인 아시죠? 자, 중개 의뢰인이 있어요. 중개 계약은 누구랑 누구 사이에 체결되는 계약이다. 개공과 의뢰인 사이에. 그러면 거래 계약은 뭐겠어요? 중개 의뢰인과 중개 의뢰인 사이에 체결되는 계약이 중개 계약이에요. 근데 보시면 중개 계약이 자. 갑이라는 사람이 개공이 있어요. 개공, 갑이 있어요. 그리고 중개 의뢰인 A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매도인입니다. 우리는 매도인을 뭐라 부른다 했죠? 권리 이전 중개 의뢰인 그럽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개공갑한테 우리 집 좀 팔아줘 그랬겠죠? 우리 아파트 좀 팔아줘 그랬어요. 이게 중개상물이죠. 팔아줘 그랬어요. 의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의뢰를 했으니까 둘 사이에 무슨 계약이 체결됐을까요? 중개계약이 체결된 거예요. 그런데 이
개공갑이 있잖아요. 갑한테만 한 게 아니라 그 옆에 있는 개공을, 개공병 주변에 있는 소장들한테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개계약을 했는데 한 사람에게가 아니라 여러 명에게 의뢰한 거죠. 이거 보통 우리가 실제 하고 있죠. 그래서 일반적이다 해서 뭐야? 일반 중개 혹은 보통 중개라고도 합니다. 아셨죠? 뭔 말 알겠죠? 여러 개공 소장들한테 다 알리는 거예요. 우리 집 좀 팔아줘 그러게요. 근데 아파트에서 중개은행 A하고 개공갑이 같은 아파트에 살아요. 그러면 어떻게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에서 소쿠리 한 개씩 들고 얼굴 벌겋게 가서 만난 거야. 어디 갔다 오는 길일까? 사우나 갔다 오는 길이야, 둘 다. 그래서 딱 만나서 아우, 그죠? 그때는 뭐 소장도 아니고 뭐 동네 언니 형님이죠. 형님, 우리 아파트 내놨는데 좀 팔아주세요. 그러니까 그럼 내한테만 내놔. 뭔 말 알겠죠? 나한테만 내놔. 내가 다 알아서 팔아줄 낀게 내가 잘 받아줄게. 뭐 잘 받아줄게. 이렇게 하면 다 걸려요, 지금. 가격을 제한시킨다든지 이러면 걸려요. 세요, 세. 그래서 부당한 있잖아요. 부당한 가격 있잖아요. 조성이라든지 이런 게 되면 제일 씁니다. 이제 개공이다. 그렇게 방이 한 의뢰인도 3대 3이고요. 그렇게 한 개공도 3대 3이에요. 법이 바뀌어가지고 걸리면 확 아셨죠? 그래 어쨌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만 맡겨 그러니까 우리가 전속 의뢰 아나운서 의뢰 들어보죠. MBC 전속 이런 거잖아요. 프리랜서는 하기 전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뭘 한다고? 전속 중개예요. 뭔 말 알겠죠? 그러니까 특정한 개공을 딱 정해서 의뢰하는 게 뭐라고? 전속. 여러 명이 다 하는 게 뭐라고? 일반.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면 우리 공인중개사 법에 있잖아요. 일반 중개도 있고요. 전속 중개도 있거든요. 그러면 전속 중개가 의무일까요? 아닐까요? 당연히 상식적으로도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만일에 전속 중개가 의무라면 여러 소장들한테 알리는 자체가 위반이에요. 위법이에요. 근데 안 그러잖아요? 여러 명한테 다 알리잖아, 그죠? 그러니까 일반 중개도 가능하고 전속 중개도 가능한 거예요. 아셨죠? 중개 방식 알겠죠? 그랬는데 자, 중개 의뢰인 그게 그러니까 일반 중개와 전속 중개 개념 아시겠죠? 그런데 중개 의뢰인 B가 있어요. 이 사람이 매수인이에요. 이 매수자가 개공 을에게 있잖아요. 을에게 이 부칙상이에요. 아셨죠? 이 사람은 부칙상 개공 을에게 의뢰를 했죠. 그럼 둘 사이에 무슨 중개가 체결됐을까? 중개계약이 체결됐겠죠? 중개계약이 체결됐는데 역시 을한테만 한 게 아니야. 다 알렸어. B가. 그럼 일반이에요? 공동이에요? 일반이야. 그죠? 일반 중개예요. 전속 아니죠. 그죠? 근데 얘들은 사우나 동기거든요. 그래가지고 얘한테만 알렸어. 뭐라고? 전속 중개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앞에 이거는 전속 중개 계약이고 이 사람은 뭐예요? 일반 중개 계약이에요. 이해하겠죠? 그래서 계약을 하는데 일반 중개 계약, 그러니까 우리가 중개 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는 시스템이 있거든요. 이게 부동산 거래 정보망이에요. 그런데 우리 배운 것처럼 부칙상의 개공은 지역 제한을 받죠. 경남에 있는 물건을 중개하면 돼, 안 돼? 안 되잖아, 그죠? 그래서 보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창원에 그 39사 그 자리 거기가 좀 바람이 좀 분다는데 거기 물건 혹시 있는 거 하나 구해줄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한 거야, 을한테. 근데 을은 부치상 개공이기 때문에 부산에 있는 물건밖에 못 하거든요. 그런데 하나 방법이 있어요. 이 중개 대상물들이 부동산 거래 정보망이잖아요. 정보망에 공개되어 있는 물건이라면 지역 제한을 받지 않아요. 이해하겠죠? 그러면 이 을이 정보망에 대해서 가입을 한 을이에요. 이 사람 정보망에 가입했으니까 이걸 활용하겠죠. 정보망은
이 사람이 그럼 개공가면 여기다가 정보를 뭐예요? 공개했겠죠. 정보를 공개해야 되는데 정보를 일반 중개는 정보를 공개하면 봐봐요. 외부로 알려지는 걸 소장들이 원할까 원하지 않을까? 원하지 않겠죠. 그죠? 일반 중개는 정보 공개를 꺼립니다. 그런데 전속 중개는 법적으로 전속 중개 계약을 맺으면 빨리 그 계약 성사, 조기 계약 성사를 위해 가지고 정보를 공개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개공갑은 정보망에다가 이 문건을 딱 올려놓은 거죠. 올려놨고 부치당 개공 이 사람은 경남에 살아요. 이 사람은 부산에 있어요. 그러니까 부산 거밖에 못하지만 그 창원의 걸 구해달라고 그랬으니까 정보망에 올려 들어가 봤겠죠. 정보망에 들어가서 검색을 할 거예요. 검색해 보니까 갑이라는 사람이 올려있는 물건이 있는 거야. 그죠? 그래서 이제 뭐 하겠습니까? 어리 갑한테 야, 살 사람 있는데 한번 만나볼래? 이렇게 된 거야. 구하는 사람 있는데. 그러면 이 갑은 또 어떻게 하겠어요? A한테 매수인이 있는데 한번 해보죠. 이렇게. 조건도 괜찮고 이렇게 해보죠. 그렇게 해서. 그러면 이제 누가 갑을로 인해가지고 A, B가 서로 만났겠죠? 만나서 가격 조정, 조율을 통해가지고 이제 거래가 된 거. 이게 무슨 계약이죠? 거래가 됐어요. 즉, 매매 계약이, 거래 계약이 체결된 겁니다. 이 거래 계약에 거래가 됐는데, 매매됐는데, 관여한 개공의 수가 몇 명입니까? 2명이죠. 그러니까 단독 중개입니까? 공동 중개입니까? 공동 중개입니다. 단독 공동의 의미 아시겠죠? 그러니까 대부분이 실제로 지금 공동 중개 방식인 경우가 많아요. 단독을 우리는 전문용어로 양타 친다 그럽니다. 설마 전문용어라고 이게 아는 거 아니죠? 양타 친다 그러고, 예. 이걸 공동 중개, 양타 치면 제일 좋죠? 양쪽으로도 돈 다 받으니까. 그럼 이게 공동 중개. 두 사람 이상의 개공이 관여하는 경우를 뭘 한다고? 공동 중개라고 해요. 혼자 하면 단독 중개고, 그죠? 그러면 여기에 일단 물건이 거래가 됐죠, 그죠? 거래됐으니까 저 물건은 어떻게 돼? 삭제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매도인 쪽, 이 정보를 공개한 개공은 거래계약 체결 사실을 있잖아요. 지체 없이 통보해줘야 돼요. 누구한테? 부동산 거래 정보망을 설치 운영하는 자에게. 정보망을 설치 운영하는 자를 뭐라고 부르냐면 거래 정보 사업자라고 합니다. 이해하겠죠? 그러니까 일반 중개와 전속 중개, 그 다음에 단독 중개, 공동 중개 개념 아시겠죠? 네, 이렇게 이루어져요. 근데 제가 일반 중개하고 전속 중개를 얘기할 때 가장 큰 차이가 하나 있었어요. 정보 공개 의무가 있냐 없냐라는 차이가 있어요. 이해하겠죠? 하여튼 전속이 뭔지 일반이 뭔지 개념을 알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전속 중개 계약은 정보를 공개하도록 의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정보를 공개하는 시스템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전속 중개 계약과 부동산 거래 정보망은 상호 보완적이에요. 또 전속 중개가 되면 정보를 공개했죠. 정보를 공개하면 정보를 공유하겠죠. 공유하니까 한 사람 아니라 두 사람 이상의 개업 공인중개사가 관여할 여지가 높죠. 그래서 전속 중개 계약은 공동 중개의 성격을 갖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 정보가 공개가 되니까. 공유할 여지가 높으니까. 이해하겠죠? 그런 지문들, 그러니까 이 그림만 잘 이해하고 계시면 돼요. 자, 보세요. 그럼 일반 중개 계약은, 자, 조문만 봐요. 법 제22조 돼 있죠? 보고 있습니까? 법 제22조 그러니까 일반 중개 계약은 법정 중개 방식이에요? 아니에요? 그렇죠? 법에 딱 정해놨잖아요? 법정 중개 방식입니다. 그리고, 자, 이 서식에 일반 중개 계약에 보면 중개 의뢰인은 중개 의뢰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자, 줄 거 봐요. 일반 중개 계약서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그랬죠? 일반 중개 계약서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따라왔습니까? 그러면 일반 중개 계약서라는 서식이 있다는 거죠.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그랬는데 그 서식을 일반 중개 계약서를 작성해야 되는 의무는 없어요. 이해하겠죠?
그러면 봐봐요. 영제 19조로 가봐요. 바로. 찾았습니까? 영제 19조. 국토교통부 장관은 잘라요. 찾았죠? 국토교통부 장관은 가서 뒤에 일반 중개계약의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하여 잘라요. 일반 중개계약의 표준이 되는 서식의 이름이 뭘까요? 위에 나왔어요. 그치? 일반 중개계약서 이 말입니다. 일반 중개계약서 아셨죠? 사용을 줄 거야. 권장할 수 있다에 줄을 거야. 자, 그러면 일반 중개계약서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개공이 소장은 일반 중개계약서를 사용해야 될까요? 사용할 의무가 없을까? 의무는 없어요. 그게 포인트예요. 사용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한데 있다라고 잘 나와. 권장 사항입니다. 이해됐죠? 자, 그러면 이 지금 보신 조문을 시험 칠 때까지 요것만 하면 돼. 자, 들어봐요. 일반 중개계약은 법정 중개 방식이다 아니다? 이다, 그죠? 하나. 그 다음에 법정 서식이 있다 없다? 있잖아, 그게. 있잖아. 규칙 제13조 와요, 규칙. 규칙 제13조의 법 조문이죠? 그게 뭐라 돼 있어? 일반 중개계약에 서식되어 있고 영제 구조 규정에 따른 일반 중개계약서는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른다. 법정 서식이라고 딱 정해 있잖아. 별지 서식, 법정 서식, 표준 서식 같은 말이에요. 됐죠? 그런데 사용 의무는 있어 없어? 없어요. 다시 들어봐요. 이게 다 끝이에요. 이거 필요 없어. 일반 중개계약은 법정 중개 방식으로 맞죠? 법정 서식을 두고 있으나 맞죠? 사용 의무는 없다. 이 끝이에요. 딴 거 할 것 없어. 딱 그 한 줄만 하면 돼. 들었습니까? 네. 그렇게만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말이 많은데 볼 필요 없고 그러면 132페이지에 전속 중개 있죠? 자, 여기부터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